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 P&H 테크 준비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판매량에 따라서 이 P&H의 실적이 되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품하고 있는 고굴절 CPL이 P&H 테크의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굴절 CPL이 무엇인지, 고굴절 CPL과 아이패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서 애플 판매 실적의 현 상황을 보면서 P&H 테크의 전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특히 애플, 삼성전자, LG 등의 대기업의 신제품이라면 관련 협력사들 중 어떤 부품,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나온 제품의 주력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무엇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힘을 주었는지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게 될 것은 P&H 테크가 왜 애플의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일까인데요. 보통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많은 회사들이 애플의 영향을 받겠지만 P&H 테크도 만만치 않게 애플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애플의 24년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요. 나오기 전 이미 애플의 수혜로 이제 P&H 테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P&H 테크가 직접적으로 애플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그 LG 디스플레이와 고객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 위를 보면요. 2월과 5월에서 아이패드 올레드 출하량에서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65%나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1인치와 13인치 모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수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P&H 테크는 아이패드 고골절 CPL 재료를 포함하여 2종의 재료를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CPL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CPL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CPL은 캐핑 레이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굴절률에 따라서요, 작업의 기능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P&H 테크는 고굴절 CPL 위주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굴절 CPL은 이 그림으로 보시면 양극과 음극으로 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조가 OLED의 핵심 기술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이죠. 이 유기 물질이 자체 발광하는데 양극과 음극으로 부딪히면서 발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고굴절 CPL을 넣게 되면 굴절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빛이 밖으로 더욱 잘 나오게끔 하는 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원래의 전력보다 더욱 효율적인 기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빛이 계속해서 쓸데없이 발산이 되면 그만큼 소비되는 전력들이 많을 테니까요. 효율적으로 빛을 잘 조절하게 된다면 그만큼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 고골주 CPL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애플이 제품을 잘 판매하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P&H 테크에도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호조가 될 텐데요. 당연히 제품 판매량이 높아질 테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애플이 2024년 올레드 아이패드 프로 출하량으로 450에서 500만 대를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시면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을 합친 물량인데
이전에 LCD 그리고 미니 LED 디스플레이 모델 대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레드가 탑재한 이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성적 자체가 살짝 부진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이 부진한 성적이 바로 직격탄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야량 감소에도요. 중형기기에 아몰레드 패널 적용이 업계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제품에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내야 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스펙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요. LCD에 비해서 올레드 제품 패널이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흐름상 올레드 패널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애플에서 내놓은 출하량 목표치는 일단 900만 대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400만 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500만 대를 이상의 목표로 삼은 건데요. 그러나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예상치보다 더욱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그렇긴 합니다. 뛰어난 제품이기는 하지만 이미 계속해서 올라가는 스펙들과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시장 가격 자체는 굉장히 인상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약 200달러로 인상이 되었고, 아무래도 애플 특성상 추가 액세서리가 계속해서 구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13인치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를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의 이점은 당연히 13인치 더 큰 화면을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었지만 이 아이패드 에어가 나오면서 13인치 더 큰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프로를 선택하기보다 가성비를 따지면서 아이패드 에어를 고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자체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하량 자체는 조금씩 부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도 아까 비슷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프로의 판매량 자체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의 흐름은 올레드가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 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 자체에 대한 실적으로 P&H 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초반이었으나 아이패드 프로가 좀 부진함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레드 자체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제품에 적용될 올레드이기 때문에 올레드 자체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